자, 그 다음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검찰이 마녀가 된 것 같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대통령 본인이 한 20건 정도 기소가 된 것 같더라. 그런데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너 죽어봐 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이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아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제 물론 일부이겠습니다만 일부러 사건을 덮는다. 그리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을 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게 검찰의 실력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그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말씀이고 예. 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식의 국가기관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나 아니면 공개적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거죠. 예. 대통령은 또 그 하루 전인 국무회의 때 검찰을 또 비판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중국 순방 그 기자회견 때도 한 내용인데 두 번 이야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무슨 내용이냐면 무죄를 선고하면 예. 그거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게 당연한 논리적 순서인데 맞습니다. 예. 특정 정파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언론이 있더라. 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 하신 거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상파와 일부 뭐 종편을 언급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판결은 법원이 하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 되는데 네. 왜 이재명과 민주당이 들어가면 그 항소 포기 관련해서 검찰이 옳다고 판단을 하느냐. 예.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면서 방송통신위원장한테 또 뭐라고 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못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두 번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 공영방송이나 종편들은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 맞습니다. 예. 네. 그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전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국가로부터 그런 특혜를 받으면 훨씬 더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질적으로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점을 이것도 역시 이제 헌법적 관점에서 언론의 기능이나 제대로 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박미통위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지적과 주문을 하신 거라고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신문은 특별히 뭐 만드는 거는 개인 자유니까 어쩔 수 예. 없지만 방송사는 전파라는 공공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특혜를 받고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공정해 두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왜 일부 종편은 그러냐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크게 호통을 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식의 뭐랄까 정파적 언론으로서 기능하는 종편에 대해서는 박미통위의 이제 제어가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도 많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방통위가 박미통위로 개편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지금 박미통위 위원장인 김종철 위원장이 헌법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헌법적 차원에서 이 공공재가 그 사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이런 점들을 지적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때는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나왔는데 약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령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안 수사권이 전면 금지되면은 경찰에 이걸 보내고 가는데 이틀이 걸려서 끝나버린다. 예.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예를 드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 그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던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께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는 왜곡된 보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예.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논의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보안 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들었던 여러 실제 사례 중에 가장 발생이 할 확률이 없고 또 가장 그거를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은 게 보안수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예 보안수사권 그 공소시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공소시효와 관련된 얘기를 언급하셨다는 것 자체가 보안수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게 이제 저로서는 위험하고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에요. 예. 그거는 실제로 가능성도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그 킥스 형사사법 전산망 요거 이제 킥스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이제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 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수사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일이라서 뭔가 그런 거를 사례로 대통령이 드셨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왜곡된 보고를 하는 쪽이 있다라는 점이 좀 걱정이 되고 달리 또 생각을 해보자면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검찰도 국가기관의 하나란 말이죠. 근데 그 국가기관의 하나가 그냥 악마화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어떤 것도 너희들은 하지마 이런 식의 인식이 생긴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현재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듣기에 그런 말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볼 논점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그 뒤에 붙인 말로 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정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찌 보면은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가해자 집단을 그래 너네들의 올바른 의견이 있다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봐라.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도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건데 대통령께서 고충이 참 많으시다라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어떻게 언급했냐면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을 줄 거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라. 예.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다고 분명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못 믿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좀 더 당에서 수기를 하고 네.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게 낫다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까 제가 이제 가장 약한 고리를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어찌 보면 보안수사권을 주장하는 논거 중에 가장 약한 거라서 만약에 근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논거로 이거를 보안수사권 인정하고 받아주게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그거보다도 더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이 구속기간이 공소청으로 넘어오면 열흘밖에 안 주어지는데 그 열흘 안에 새로운 걸 발견하면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소시효보다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 또 혹은 뭐 보안수사 요구를 남발하면서 핑퐁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럼 그럴 때도 그냥 그러면 공소기관이 보안수사 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로 이어질 가능성 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경찰이 지금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받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뭐 저기 최아무개라는 사람을 조사해서 자백한 걸로 해가지고 경찰이 보내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자백을 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 내가 불러다가 진짜로 자백한 거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아까 뭐 공소시효가 임박했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게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을 호도하고 현혹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물꼬를 트는 사례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이라는 걸 한 번도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을 때 제가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어쨌거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총리도 말씀하고 대통령도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예외라는 게 어째서 불가능한가? 왜 이거를 제도적으로 다 정비할 수 있고 왜 굳이 공소기관인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당이 들을 수 있고 확보할 수 있고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는 그 검찰 개혁안 입법 예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2라운드에 접어들었어요. 네. 1라운드는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놓고 그러니까 중수청과 공소청 안을 놓고 특히 중수청 같은 경우는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 자문위원 6명이 봉욱 민정수석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면서 집단 사퇴를 했어요. 그게 1라운드라면 2라운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보안 수사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찬반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정리가 조금 더 숙고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의원총회도 했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했고 그랬는데 약간 의원들의 의견들이 엇갈리는 충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디베이트를 해봐야지 어떻게 검찰 개혁이 부작용 없이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가다듬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우선은 수기분리의 원칙이 명확하게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정성호 장관이 얼마 전에 출연해서 얘기하기로는 이 수사 사법관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기소권은 없다. 수사권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2의 검찰청이 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 여기에 있는 수사사법관이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만 것뿐만 아니라 기타 뭐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초안 마련할 때 정부의 입법 예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있고 논의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중수청에서 그럼 이원화 제도로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 부분을 합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직 결론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합친다면 어떻게 합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당에서 조금 더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공소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이나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인데 이게 공소청에서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이것 또한 검찰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본인들의 카르텔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우리 전체 검찰 중에서 정말 나쁜 정치 검찰은 10% 미만. 10% 정도. 예. 예, 이들이 마녀들이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을 가지고서는 정치 검찰로서의 뭔가 본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인 조작 기소 이런 것들을 악용했기 때문에 불신이 있는 거지 대부분에 있어서의 민생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검찰들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일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 검찰의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하고 이 수많은 사건들이 빠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그러면서 재판으로 가면서 범죄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줄 것인지 요구권을 준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남용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렇게 방어막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문위원회 남은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권을 아예 폐지한다? 그러면은 수사에 대한 속도나 아니면은 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꼭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중수청에서 이 수사 사법관들이 9개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분야에서의 구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기존보다 더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줄여서 4대 범죄 정도 부패 경제 고금직자 내란 외환 이렇게 축소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로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한 게 부분이 있고 정부 안은 정말 그대로 초안일 뿐이다. 그래서 설 연휴 전에 이런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찰개혁 2라운드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작용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방식이 잘 합쳐질 수 있도록 버무리는 작업을 열심히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내용인데 고심이 크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반에 한 이야기가 분명히 보안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검사의 그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았다가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래.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보안 수사권을 줄 거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갑론을박할 게 뻔하다. 또 이재명을 못 믿겠다. 뭐 그런 말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수기를 하고 예. 또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라라고 지금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핵심은 검찰개혁에 있어서 그동안의 정치 검찰들을 완전히 해체해서 완전히 그 조직을 무산시키는 거는 이제 공소청, 중수청으로 가면서 이제 행안부 산하가 되고 그러면서 많이 이 조직들이 와해돼야 된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검사들의 수사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수사가 꼭 필요한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보존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어막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한 논의들이 매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